단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PSG와 프랑스의 간판 선수 킬리안 음바페와 단장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그 존재감이 너무 큰 나머지 감독을 해임하고 선임하는 일이나 선수를 뽑고 연봉을 얼마를 주고 경기에 뛰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는 단장 같다는 표현을 할 때 비유 삼아 단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가 이런 단장의 신임을 가득 얻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진 음바페가 이강인을 콕 집어 찾아가 인사하고 축하할 정도로 그의 플레이는 음바페 마음에 쏙 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회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손흥민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자신이 어울릴 친구들과 나쁜 친구들을 정확히 구분하고 선을 긋는 희안까지 갖췄거든요. 그나마도 간접적으로 교류하던 한국 연예계 인물이 최근 뒤에서 야결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돌자마자 빠르게 손절하며 SNS에서 사진을 내리는 등의 기민함을 보여줬거든요. 저 같은 팬 입장에서는 참 빠릿하게 상황을 잘 읽는 것 같아서 다행이구나 싶은데요. 오늘은 단 19분만 뛰어도 스스로의 존재감을 구라파 전역에 알릴 수 있었을 정도로 인생 최고의 10월을 보낸, 그러나 또 실력과 처신을 보면 다음 달은 또다시 인생 최고의 한 달을 보낼 것이 확실한 이강인 선수의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을 둘러싼 최근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팀을 우선시하는 선수다.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저력 있는 선수. 현재 이강인 선수를 가리키는 수많은 수식어 중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세를 잡았습니다. 본래 스포츠는 기세 싸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실력은 평소에 닦아두는 것이며 경기를 지배하는 자신감만이 스스로의 진짜 실력을 끝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양념이라는 뜻에서 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10월의 멋진 마무리는 결국 골이었습니다. 그것도 데뷔골, 그것도 AC 밀란을 상대로, 그것도 챔피언스리그에서 이뤄낸 성취였는데요. 요즘의 기세 덕분에 음바페 눈에도 들었고 주전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 국가대표팀 주력 선수를 밀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PSG는 홈구장에서 열린 챔스 조별리그 경기에서 AC 밀란을 무려 3대0으로 격파했는데요. 여기에 우리 이강인 선수가 힘을 보탭니다. 사실 이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26분 우스만 덴벨레 대신 교체 투입되며 경기장을 밟았는데요. 남은 시간이 19분에 그쳐 조커로 투입된 것이었기 때문에 요즘 바짝 올라온 기량을 살려주기 위한 현장 경험 목적이 컸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강인은 오른쪽 공격수 역할을 맡아 하키미, 자이르 메머리와 좋은 호흡을 자랑하며 시종일관 동료들과 공을 주고받으며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종전까지 몸을 사리며 정확한 패스 연결에 집중하던 소극적인 플레이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특기인 현란한 드리블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이태리 세리에 A 최고 왼쪽 풀백인 테오 에르난데스가 완전한 역동작에 걸려 넘어지며 겁먹은 표정으로 이강인을 바라보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죠. 이날 테오는 이강인을 저지하기 위해 중앙선 한참 너머까지 전진하거나 반칙을 저지르곤 했고요. 물론 그럼에도 이강인은 자신의 또 다른 특기인 탈압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집중 견제를 이겨낸 뒤 기어코 골맛을 봤습니다. 자신의 발끝에서 시작한 공을 결국 다시 받아 골까지 연결시켰던 건데요. 경기가 끝나기 직전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계속 상대를 괴롭히던 이강인은 후반 44분 우측에서 공을 잡습니다. 이 선수는 자이르 에머리에게 패스하며 곧바로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데 이어받았던 곤살로 하무스가 센스있게 헛발질하며 공을 뒤로 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반 막판 찾아온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이강인 선수가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이 선수는 기다리지 않고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하며 골문 구석을 꿰뚫었고요. 덕분에 PSG는 3대0으로 다시 한번 달아나며 승부의 쐐기를 박았죠. 이강인 선수 개인에게도 귀중한 득점이자 역사가 됐습니다. 이번 득점은 그의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이자 PSG 데뷔골이었거든요. 이강인은 감독과 동료, 불란서와 서바나, 한국 기자들의 엄청난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파리로 이적한 이후 총 4경기를 소화했지만 아직 공격 포인트조차 없었던 반면 타고난 스타성으로 유니폼 판매 실적은 또 기가 막히게 좋아 결국 유니폼 팔이 목적이었다라는 억가들의 조롱을 피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스페인 출신으로 둘의 의사소통 자체에 전혀 문제가 없던 엔리케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장에서부터 이강인을 언급하는 등 끊임없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감독이 이강인을 이야기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당장 다음 경기에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된 선수 이야기에 시간을 할애할 이유도 없었을 뿐더러 아직은 이 선수가 팀의 간판 스타로 자리 잡았다기에는 마땅히 스스로를 증명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엔리케 감독의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출전 선수들을 언급한 뒤 뜬금없이 이강인이 A매치 기간 보여준 활약을 언급하며 그의 다재다능함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는 역시나 이강인을 투입시켰죠. PSG에서 이강인은 우측 윙어로 뛰고 있습니다. 입단 동기인 덴벨레와 포지션이 겹쳐 누구 하나는 상대의 서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자명한데요. 지금까지는 덴벨레가 주전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프랑스 국가대표 윙어인데다가 5,040만 유로, 하나로 722억 원의 이적료를 합류했기 때문에 이강인보다 조금 더 주전 목적으로 쓰겠다는 의지가 많이 수용된 인물이었거든요. 게다가 이강인은 부상과 아시안게임 등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강인은 이른바 별들의 무대에서 PSG 데뷔골을 터뜨리며 화려하게 돌아왔고요. 그의 발목을 서서히 조여오던 병역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유럽 무대에서 몸값이 최고 절반은 더 오를 수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특유의 탈압박과 드리블을 바탕으로 마요르카에서 바짝 끌어올렸던 골 감각을 이번 달의 기점으로 다시금 깨워냈습니다. 자연히 자신감이 가득해진 이강인이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덴벨레는 아직까지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PSG 입단 이후 11경기째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리그에서 2도움을 기록한 것이 전부거든요. 프랑스 현지 매체 역시 이른바 프랑스 선골 메리트를 과감히 버리고 이강인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푸트 메르카토는 이강인이 덴벨레의 주전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강인의 위협이 덴벨레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 이미 비판받고 있던 그는 밀란전에서도 역시나 어려움을 겪었고 데뷔골을 넣는가 싶더니 그것마저 반칙으로 취소됐다. 물론 엘리케 감독은 아직까진 덴벨레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첫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보다 위협적이지 않은 슈팅으로 고생하는 동안 이강인은 멋지게 일어섰다. 덴벨레에겐 11경기를 거의 풀로 뛰어도 부족했지만 이강인에게는 단 19분이면 충분했다라며 이강인의 완전한 성공을 기렸죠. 이날 그의 경기는 스탯만 봐도 완벽했습니다. 잠시 멍 때리고만 있어도 흘러가는 짧은 시간인 19분을 쉴 새 없이 뛰어 돌아다니며 볼터치 21회, 패스 성공률 93%, 지상 볼경합 5회 중 3회 승리, 리커버리 1회, 태클 성공 1회를 기록하며 평점 7.6점으로 교체 선수로는 최고의 활약을 펼쳤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터진 아름다운 골은 금상첨화였죠. 이강인의 플레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극강의 효율성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지혜로운 선수입니다. 이강인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최고의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강인의 진가는 이런 경기 흐름을 읽는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경기 외적으로도 멋진 판단력을 지닌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며칠 전 한참 사회면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예인 투약 사건에 곧바로 손절을 결정한 케이스입니다. 이강인은 지난 7월 말 PSG 소속으로 한국과 일본 프리시즌 투어에 나섰는데 이때 지드래곤과의 만남을 사진으로 남겼고 이때 사진을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고 그를 팔로우했는데요. 3개월 만에 바뀐 상황으로 지드래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자 SNS에 업로드했던 사진을 삭제하고 언팔로우한 겁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소위 말하는 착한 친구들과만 어울리며 운동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표현인 것 같은데요. 빠르면서도 깔끔한 대응력을 보니 이제 슛돌이 강인이도 손흥민처럼 든든하게 잘 커갈 것이라는 믿음이 들었죠. 이강인은 어렸을 때 유소년 축구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부터 숱하게 매스컴을 탔는데요. 그때부터 꿈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면 두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국가대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할 거예요. 라고요. 첫째 꿈은 2019년 9월에 선발로 뛰며 18세에 이뤄냈습니다. 두 번째 꿈 역시 현재 진행형인데요. 스스로 골을 넣으며 꿈을 이루는 일에 한 발짝 성큼 다가갈 수 있었죠. 이 선수가 이번 기세를 잡아 꿈을 이루는 일을 곧 볼 수 있길 기원하며 또 그의 선전을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